연합뉴스TV 정치부 기자들이 전해드리는 생생한 대선 현장의 뒷이야기, 기자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나와 있는 기자들 소개하겠습니다. 윤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출입하는 윤솔입니다. 네, 이초원 기자. 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출입하고 있는 이초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기자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대선까지 이제 18일 남았습니다.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이번 주에 시작이 됐고 이제 닷새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번 주에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면서 신게 된 운동화가 화제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이번 주 민주당에서 가장 화제가 된 아이템은 바로 운동화입니다. 이번 선거를 위해서 한 땀 한 땀 특수 제작된 건 아니고 기성품에 예. 지금은 이재명 이렇게 로고를 붙인 겁니다. 이제는 다들 많이 아시죠? 이 후보 측이 통합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색상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상징색을 이번에는 운동화 하나에 섞어서 통합의 사인을 보낸 겁니다. 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발의 가격이 89,000원 정도인데 네. 오늘 제가 실물을 사서 보여드리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이 갑작스럽게 운동화가 주목을 받으면서 공식 매장에서는 품절이 됐고 해외 배송을 받아야 가지고 올 수 있어서 시간이 좀 너무 길게 걸려서 들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유세 현장 영상을 좀 보다 보면 이렇게 붉은색의 약간 야구 유니폼인가 싶은 옷을 입고 나오던데요. 왜 굳이 이런 옷을 입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야구 유니폼은 좀 움직이기가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좀 역동성 있게 현장을 누비겠다는 각오를 이 옷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또 편한 복장이 꼭 야구복만 있는 건 아닌데 왜 그 와중에도 야구 유니폼이냐 하면 그 이유는 날씨에 있습니다. 5, 6월 날씨 특성상 이 바람막이는 너무 덥고 일반적인 티셔츠는 좀 밋밋하잖아요. 네. 그래서 야구 유니폼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 이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야구의 인기가 상당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예. 청년들과 좀 소통하고 싶다는 의지를 담은 걸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이 김 후보 본인이 특별히 야구 광팬은 아니라고 좀 당 관계자가 설명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김 후보는 안경도 바꿨습니다. 이전에는 사각형 검은 뿔테 안경을 썼지만 이번에는 동그란 안경에 무태 안경으로 바꿨는데요.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안경까지 바꾼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고 일반 시민들을 만날 일도 좀 더 많아지다 보니까 두 후보 모두 이미지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옷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는 각각의 당을 상징하는 색깔이 들어간 옷을 입고 유세를 하는데 반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또 유세 영상을 보다 보면 그냥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도 하지 않고 정장 바지를 입고 이런 모습이 자주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 흰 와이셔츠랑 정장 바지 하면은 윤솔 기자는 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회사 다니는 직장인들이 떠오르는데요. 네, 직장인 떠오르는 것도 맞는데 사실 이 이준석 후보는 오바마 패션을 오마주했습니다. 아, 예. 그렇다면 왜 많고 많은 인물 가운데 오바마일까 싶은데요. 바로 이 후보의 무기인 젊음과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 포부를 내세운 겁니다. 어제 이준석 후보가 저희 연합뉴스TV에 출연해서 이유를 직접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제가 상대적으로 젊다 보니까 저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복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이 젊은 대통령을 뽑았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 대통령이 되겠다, 자신이 가장 젊은 후보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의상인 것 같습니다. 자, 후보들의 동선을 보면 이번 선거운동을 꿰뚫고 있는 선거 전략 그리고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보면요. 첫날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하고 그 다음에 대전으로 갔다가 영남, 호남을 이렇게 훑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순신 호국 벨트라고 하던데 누구 아이디어예요? 네, 이순신 호국 벨트 캠프를 한번 취재를 해보니까요. 누구 한 명의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예. 아마도 회의 중에 정리가 된 이 집단 지성의 산물 같습니다. 네. 캠프에서는 이 하나의 유세 일정을 정할 때 전략적인 차원에서 어디를 방문해야겠다 지역을 정하고 그리고 그 후보의 유세 방향성, 주제 이런 것에 맞게 이제 동선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예. 그런데 왜 하필 이순신 벨트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초원 기자? 뭐 이순신 장군의 뭐 벨트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순신의 벨트. 이순신 장군이 차고 있는 벨트가 아니라 이 이순신 장군이 승전보를 울렸던 지역들을 쭉 묶어서 띠처럼 벨트로 만들었다는 뜻인데요. 예.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켰다는 이런 호국의 국난의 극복의 상징 이런 걸 가지고 있고요. 또 조정이 실정을 하던 때에 민초들이 힘을 모아서 왜군을 막아냈다 이런 역사를 또 상기시킬 수 있죠. 게다가 지역 감정이랄 게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 이 국난 앞에 지역 감정이 없었던 이런 통합의 이미지와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로 보이고 또 마지막으로 광화문 광장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광장과 이어지는 느낌도 줄 수가 있어서 채택을 한 거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뭐 새로운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여러 지역을 방문하고 있잖아요. 지역마다 사투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이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약세로 평가받는 영남권 지역에서 대반전을 일으키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 사투리에 자신이 있는 이 후보가 적극적으로 이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여기 대구 맞니껴? 진짜 대구 맞아 얘. 대구가 TV진 것 같습니다. 준비됐나? 준비됐나? 됐나? 네, 이초원 기자 이 사투리 쭉 들어보셨는데 좀 어떤 차이점 느껴지시나요? 저는 좀 뭐 맞니껴, 맞나예, 뭐 요 정도밖에는 좀 모르겠는데. 그렇군요. 잘 들어보시면 이 어미들이 짚어주신 대로 조금 다릅니다. 예. 만니껴 이건 이제 후보의 출신 지역인 안동 사투리, 맞아예는 대구에서 많이 쓰는 또 어투고요. 맞나, 됐나 이런 어미는 부산에서 또 예. 많이 쓰죠. 그래서 지역별로 같은 경상도 사투리여도 섬세하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첫날에 대구에 있는 서문시장을 찾았잖아요. 그리고 이번 공식 선거운동 초반에 계속해서 영남권에서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초반에 그 단일화 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 내홍,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좀 지지층의 민심이 흔들렸다. 이런 흔들렸던 민심을 다잡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왔는데 이초원 기자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정확한 분석이라고 보는데요. 네. 이 후보 재선출 논란으로 갈등을 빚었던 이후에 첫 유세지로 대구를 찾았습니다. 이 보수의 상징이라는 대구를 첫 방문한 것도 이 지지층의 민심을 좀 달래고 다시 믿어달라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무려 사흘 동안 영남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네. 이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연일 소환하면서 결집을 강조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대선 선거운동 당시에는 저희가 기억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에는 후보가 유세 도중에 이렇게 어퍼컷을 하는 세레머니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뭐 김문수 후보는 따로 준비한 거 없습니까? 이 김문수 후보가 철봉만 잘하는 줄 아셨죠? 사실은 이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다 가능한 후보입니다. 가능하다. 네, 잘하는 그럼요. 건가요? 영상을 이따 보여드릴 텐데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김 후보가 지난 월요일 대구 서문시장 유세에서 김종국의 그 사랑스러워 있죠. 이걸 개사한 로고송에 맞춰서 춤을 선보였습니다. 이 대구 유세에 참여한 의원들이 모두 소개된 후에 김 후보가 본인을 소개하는 차례인 줄 알고 나섰는데 갑자기 유세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춤을 선보인 건데 대단하죠. 이 끼가. 그리고 또 경남 밀양 유세에서는 이 무대에 오르자마자 마이크를 잡고 밀양 아리랑을 구수하게 뽐냈습니다. 이 두 장면 저희가 준비했는데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석달 꽃 본 듯이 날 좀.
영상으로 좀 직접 보니까 어떠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겨야겠습니다. 잘하는지는. 네, 이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빼지 않고 이 유세 잘 활용하는 모습은 좀 저희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또 김 후보는 지역 유세 때마다 꼭 시장을 들릅니다. 이번에 그 진주 중앙시장에서는 이 김 후보가 반찬을 달라면서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현금을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게 사장님이 아유 살 좀 쪄 하면서 반찬을 가득 담아주고 또 후보는 만류하는 이런 훈훈한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예. 어제 여의도 국회를 찾은 김 후보는 이 유세 현장에서 만난 연세가 많은 시장 상인들을 보고 대통령이 해야 하는 건 무엇인가를 생각했다면서 좀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직접 보겠습니다.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생각하면은 너무나 그 가슴 아픈 네, 아무래도 유세를 하면서 다양한 현장을 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은 장면이네요.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학교에서 학식으로 점심 식사를 하는 운동,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초영 기자도 한번 따라가 봤나요? 네, 지금까지 7번 진행을 했는데 저는 연세대와 서울교대에 함께 했습니다. 예. 대부분 이런 행사를 하면 뭐 학생도 섭외하고 시민도 섭외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연세대학교에 도착하고 알았습니다. 아, 이게 각본이 아니구나. 이게 왜냐하면요. 학생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겁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아 각본이 아니구나를 깨달았고 그 주변에 신기해하고 우와 하는 학생들은 있는데 적극적으로는 좀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후보가 민망해하는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학식을 먹는 사이에 또 소문이 났는지 이후에는 20명 넘는 학생들이 줄을 길게 서서 사진 촬영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네. 또 식당으로 들어가서도 학생들 틈에 앉거나 이 후보가 자리를 잡으면 이 원하는 학생들이 즉흥적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네, 저 궁금한 게 좀 이준석 후보는 목소리가 계속 좀 안 좋은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이 이준석 후보는 다른 당과 달리 일찌감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한 달 전부터 선거 유세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네요. 네, 서울, 대구 등에서 출퇴근 집중 유세도 하고 시민들을 계속 만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일상적인 대화 자체도 버거워할 정도로 목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어제는 오전 일정을 전체를 비우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면 이 도파민이 뿜뿜 솟아서 괜찮았다가 또 내려오면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또 다가오는 일요일부터는 이 토론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좀 집중 유세를 하지 않고 목 관리에 신경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유세도 해야 되고 또 시민들 만나서 악수도 해야 되고 유권자들과 접촉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렇다 보니까 후보들마다 경호 상황도 되게 비상일 것 같아요. 특히 이재명 후보는 방탄복 입고 다니는 거잖아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이 출정식에서도 눈길을 끌었던 게 바로 이 방탄복입니다. 이 영상에서 곧 나오고, 예, 지금 보이고 있는데 방탄복을 하얀 방탄복을 착용을 하고 있어요. 저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또 하나 불편해 보이는 점이 옷맵시인데요. 이게 두꺼운 방탄복이다 보니까 체형을 좀 두툼하게 만들어서 날렵하게 이미지를 연출하기는 용이하지 않은 면도 있는 거죠. 이 선거에서는 보여지는 모습도 상당히 중요한데 원하는 대로 연출이 안 된다면 이것 역시 애로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방탄복을 벗고 유세를 할 때에는 유튜브 방송에서 좀 안전이 확보가 됐을 때 그렇게 하는데 칭찬도 받았거든요. 영상으로 한번 잠시 보시죠. 에고 방탄복 때문에 핏이 안 살았었네. 감사합니다. 가벼운 몸으로 이렇게 어깨짓을 하면서 시원한 모습을 보이죠. 이초원 기자, 이 이재명 후보 유세할 때 두툼해 보이는 몸 말고 좀 키, 신장 이런 건 어떻게 보이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좀 국회에서 실제로 봤을 때는 그렇게 작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좀 이 연설대 위에만 올라가면 좀 유독 작아 보이는 것 같아요.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이번 출정식에서 처음 공개된 게 바로 이 방탄 연설대입니다. 처음에 연설대가 후보 턱 밑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도대체 왜 후보 키를 이렇게 작아 보이게 만들었냐. 그러네요, 지금. 예, 이런 반응들이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알고 보니까 이게 신변 위협 제보가 들어오면서 경호 단계, 경호 인력 이런 것들을 격상하면서 특수 제작된 연설대였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영상도 좀 직접 찍어봤어요. 연설대 옮기는 장면 네. 보고 계신데 이 혼자서 세팅을 할 수 없는 무게고 굉장히 두껍고 성인 4명이 붙어야만 옮길 수 있는 그런 무게입니다. 네, 옮기는 것도 일일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뭐 저격 소총이 밀반이 됐다 이런 제보도 들어왔고 전직 블랙 요원이 투입됐다. 그러니까 이 경호 상황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경호하는 관계자들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가까이 보면 긴장감이 정말 높습니다. 제가 3년 전에도 이 후보가 대선 유세를 했던 그 모습을 취재를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비교가 됩니다. 이 후보는 사실 시민들을 만나면 신이 나는 편이고 영상에서 지금 코로나 당시 유세하던 모습 보실 수 있는데 발차기도 하고 무대 아래 유권자들과 만나면서 소통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인 유세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동선이 제한이 돼버렸습니다. 화면으로 이제 비교가 좀 되실 텐데 앞서 이야기한 이 특수 제작 연설대 뒤에서 연설을 하고 있고 답답한지 잠깐 나올 뿐 계속해서 후보는 뒤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네. 가끔 이제 연설대 앞으로 나오면 경호원들은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무대 아래 2명, 무대 뒤에 2명, 4명이서 대형을 갖추면서 후보를 따라가고 긴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유세장에서 이 지근거리에 있는 건물 옥상에도 인력들이 계속 배치가 됐는데요. 네. 영상을 제가 찍어왔는데 직접 이 찍은 영상에 그렇습니다. 예. 확대를 해보면 인력이 배치가 돼 있죠. 옥상에서 망원경으로 정찰을 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고 네, 차에 타고 있는데 위에서 옥상에서 이렇게 예. 경호를 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저희 연합뉴스 TV에 출연을 했는데 경찰 경호팀이 미리 와서 동선을 계속 체크를 했다고요? 경찰 인원도 굉장히 많은 거 직접 보셨잖아요. 이 이준석 후보가 어제 저희 회사 건물에 오후 5시 반 도착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경찰 경호팀이 1시간 전에 미리 와서 동선 체크를 하고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이 없는지 확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 회사는 1층 로비에서도 출입증을 찍고 스튜디오로 들어오려고 해도 찍고 좀 경계하는 분들도 따로 계실 만큼 철저한 곳인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경찰이 삼엄하게 경호를 준비하는 이유는요. 어제 한 커뮤니티에 단일화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 네. 이런 협박글이 올라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대선일이 다가올수록 어떤 위험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까지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경호가 삼엄하긴 하지만 또 유세 현장에서는 분위기를 띄우려는 노력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역시 유세 축제든 축제입니다. 평소 국회에서 진지하게 의원들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선 흥을 돋우는데 앞장서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의원들 저희 좀 꼽아봤는데 출정식 때 박찬대 총괄선대위원장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흥겹게 춤추는 걸로 원래 좀 이름이 나 있기도 하고요. 또 서영교 의원 국회 법사위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유권자들과 만나니까 이렇게 팔과 다리를 흔들면서 춤추는 흥을 모습. 돋우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즐거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병도 의원 오늘 오전 장면입니다. 네. 손을 하늘로 찌르면서 흥겨운 모습. 옆에 박희승, 이춘석 의원 모습도 같이 보입니다. 같이 스트레스로 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음악에 완전히 몸을 맡긴 모습인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춤추는 모습 보면 노래도 흥겹고 저도 신이 나기도 합니다.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유세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때요? 김문수 후보는 좀 장소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다릅니다. 예. 이 지역에 따라 다른 건데요. 지난 14일 경남 밀양에 유세를 갔을 때 밀양 관아가 떠나가라 시민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이재명 후보 사진으로 된 이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김 후보가 당황하지 않고 이를 역이용했습니다.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마침 사진이 한 사람 붙어 있네요. 저는 어디 가서 장가 간다 하면은 제가 총각이라고 속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장가 가서도 자기가 총각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게 밀양에서의 모습이고요. 반면 어제 서울 신도림역에서 진행한 출근길 인사에서는 시민들의 따끔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 비가 온 탓에 역 안에서 유세를 진행을 했는데 하필 이 개찰구 앞에서 유세를 진행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좀 원성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건 김 후보 본인에 대한 반응은 아닙니다. 지난 월요일 대구 유세 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와서 발언을 시작하니까 대구 시민들이 넌 안 나와도 돼 이런 차가운 발언이 일부 나오기도 예. 했는데요. 좀 아무래도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그리고 또 후보 교체 시도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 갈등의 책임을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물은 걸로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의 그 민심의 그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겠네요. 그리고 이 유세 중간중간에 후보들이 직접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때마다 또 재미있는 일도 생긴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후보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취재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을 텐데 수행 보좌진이나 대변인은 다음 일정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엇박자가 나는 재미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어제 그 김문수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좀 금방 끝나지 않자 이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 대변인이 말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또 후보는 기자들이랑 질문 좀 이야기 좀 하게 좀 내비둬라 이렇게 했고 그러자 윤재욱 총괄 선대본부장이 마이크를 꺼버렸는데요. 이 장면 영상으로 직접 보겠습니다. 뭔가 또 소통의 시간을 잠깐만요. 끝이 없으니까 후보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시간이 더 늦어지면 결례가 될 수밖에 없는 일정들이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아니 조영 기자. 가만있어 조금만. 헌법재판 속에서 용납할 수 없는 뭐 저는 뭐 기자분들하고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거. 다음 일정이 네, 오늘 기자들의 수다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는 더욱 생생한 취재 현장의 뒷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